몸에 비해 긴 얼굴과 굳게 닫힌 입술, 얼굴의 윤곽이 잘 드러나는 코와 눈썹,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리고 있는 모아이 석상. 특이한 점은 이 석상들은 모두 하나같이 바다를 등지고 섬 안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겉으로만 보았을 때도 거대한 모습 자체로 미스터리함을 자아내지만 그 아래를 확인하고는 학자들은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을 파보니 총 길이가 20m를 넘어가는 거대한 크기 때문이었죠.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황량한 섬, 이스터 섬. 그곳에서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석상들을 원주민들이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옮긴 것인지에 대해 도대체 알 수가 없었죠. 그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의 토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아이 석상이 존재하는 이스터 섬에는 잔인하고도 슬픈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과거 나무가 빽빽했던 섬이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땅으로 변하고 먹을 것이 없어진 섬의 원주민들은 끔찍한 행위를 서슴없이 벌이죠. 과연 이 섬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90톤에 달하는 무게의 모아이 석상을 어떻게 만들었고 옮겼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터 섬은 화산 폭발로 인해 생겨난 남태평양에 있는 조그마한 화산섬입니다. 이스터 섬의 면적은 163.6제곱킬로미터이며 제주도의 10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육지와는 매우 거리가 있어 외부와 교류가 거의 없었던 섬이죠. 초기에 이 섬에는 거대한 야자나무 약 1억 그루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 영양분이 풍부한 토지였고 사람의 손이 거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였기 때문에 섬 전체를 덮고 있을 정도로 많았죠. 이렇게 비옥한 땅에 약 10명의 폴리네시아인이 최초로 들어오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처음 정착했을 때의 섬은 울창한 숲과 식생이 풍부했으며 이러한 자연을 가지고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사회는 꽤 조직화되었으며 이들은 안정적으로 섬에 정착하게 되면서 섬의 평화를 기리기 위해 종교적 주술적 의미로 모아이 석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살기 좋아진 것과는 반대로 모아이 건설이 부족 간의 경쟁으로 심화되면서 지배층들은 가장 눈에 잘 띄는 모아이 석상의 크기로 그들의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실제로 가장 오래된 석상 크기는 4m에 불과했지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점점 크게 제작하면서 무려 20m의 키에 무게 90톤에 달하는 큰 모아이도 존재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석상은 수백 개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작은 섬은 모아이로 가득해져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석상을 고도의 발전된 기술이 없던 원주민들이 해안까지 직접 옮겼다는 것인데 그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모아이 석상을 만들고 옮겼을까요? 우선 이 모아이 석상은 거대한 돌을 깎아 조각했으며 이때 사용한 도구 또한 돌로 만든 도끼였습니다. 이스터 섬은 화산섬이었던 탓에 주위에는 현무암이 매우 흔했습니다. 그래서 현무암을 이용해 석상이 만들어지다가 후기에는 대부분 응애암으로 만들어집니다. 응애암은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부드러워서 조각하기 쉽고 잘 깨지지도 않았습니다. 산 주변에서는 실제로 모아이와 돌을 자를 때 사용했던 흑요석 도구가 발견되었으며 채석장에 미완성의 모아이 석상들이 널브러져 있고 운송 중에 파손된 모아이들도 존재했죠. 모아이를 조각하는 것은 흑요석을 이용해 오랜 시간을 가공하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대 장비도 없이 어떻게 80톤에 달하는 거대한 석상을 옮겼을까요? 그동안 모아이 석상 운반법에 대해서는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하였지만 의문점이 풀리지 않았고 현대 문물을 바탕으로 과학적 조사를 한 결과 이 섬에는 울창한 숲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두 가지의 가설로 나눠졌죠. 첫 번째 가설은 섬에 있던 울창한 나무를 잘라서 썰매처럼 끌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레일처럼 깔아 거대한 석상을 눕힌 다음 나무를 굴려가며 이동시키는 방법인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곳의 땅은 평평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나무도 울창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옮기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또 나무에 석상을 올려놓으면 단단함이 덜해 툭하면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겠죠. 두 번째 가설은 밧줄을 묶어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2012년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모아이 석상 운반 방법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석상을 밧줄로 묶은 뒤 양쪽에서 교대로 잡아당기면 모아이 석상이 마치 앞으로 걷듯이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원주민들의 전승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모아이는 마치 살아서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이스터 섬의 언어 중에 다리 없이 뒤뚱뒤뚱 걷는 것을 의미하는 네케네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주목해보면 모아이 석성을 걷게 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데
가설에서 중요한 것은 석상의 밑바닥을 굴곡지게 만들어서 석상이 흔들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약 5톤짜리의 모아이 석상의 폭제품을 만들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험하였는데 40분 동안 약 100m를 옮기는 데 성공하죠. 때문에 연구팀은 주민들이 석상 하나를 1km 옮기는데 단 하루면 충분하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다른 증거로는 부서지고 버려진 석상들이 대부분 비탈진 장소에서 발견되었으며 내리막길에서 발견된 석상들은 마치 걷다가 넘어진 것처럼 땅에 부딪혀 얼굴이 부서져 있었죠. 버려진 모든 석상이 바닥 부분이 뭉툭하다는 사실 또한 밝혀지면서 이처럼 옮겼을 것이라는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옮겨진 석상은 하단부를 깎아낸 뒤 산호를 이용해 눈을 만들어 그 모습을 완성하였는데 산호의 내구성이 높지 않아 현재는 모아이의 눈이 대부분 부서져 있습니다. 1000개가 넘는 모아이 석상 중 약 100개에는 붉은 암제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족장들만 쓸 수 있었던 모자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거대한 석상을 어떻게 옮겼는지의 미스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가설인 밧줄을 이용한 이동 방식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5톤 무게 정도의 석상은 밧줄을 이용해 양쪽으로 움직이며 옮길 수 있는 것이 맞지만 그보다 훨씬 큰 20m의 길이와 90톤에 달하는 무게의 모아이는 이 방식대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확실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원주민들이 옮기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모아이 석상의 이동 방식에 대한 정답과 거의 가까워졌습니다. 또 이 섬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울창했던 숲과 나무가 섬에서 모두 사라지고 황량한 땅과 석상만 덩그러니 남아있다는 것이었죠. 초기에 10명의 폴리네시아인이 정착했을 때부터 최대 17,000명까지 인구가 증가할 정도로 자연 환경과 물자가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섬은 곧 위기를 맞게 되죠. 풍요로운 자연 환경 덕에 부족한 것이 없었던 원주민들은 섬에 살 수 있는 인구의 용량 한계치를 초과할 정도로 늘어났고 또 현재는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이름을 떨치는 모아이 석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부족 간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사용되었는데 그때 너무 많은 나무들이 벌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또 이스터섬의 숲이 사라진 이유를 연구한 결과 이스터섬에 사람이 정착하면서 같이 유입된 쥐에 의한 것도 크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스터섬에 처음 정착했을 때 쥐를 들여온 이유는 폴리네시아인들이 바다에서 식량으로 쓰기 위해 쥐를 길렀기 때문인데 이스터섬 내부에는 잡식성 폴리네시아 쥐의 천적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개체수는 점점 늘어갔고 먹을 것이 없어진 쥐들은 땅에 떨어진 모든 씨앗을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원주민들은 계속해서 나무를 벌목하니 나무의 수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 야자 열매에 쥐의 이빨 자국이 발견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스터섬에서의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섬에 울창했던 숲이 사라짐에 따라 가축의 먹이가 사라졌고 그에 따라 가축들도 점점 줄어듭니다. 또 목재가 없어 배와 사냥 도구를 만들지 못해 그들의 주식인 물고기를 잡기도 어려워졌죠. 그리고 비극이 시작됩니다. 배고픔에 미쳐버린 사람들은 최후의 선택을 하기 시작하죠. 그것은 다름 아닌 서로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주민들의 욕설이 있습니다. 그들의 욕설 중 가장 심한 욕은 바로 너의 어미의 살점이 내 이빨 사이에 끼어 있다였죠. 이러한 점을 보고 이스터섬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섬의 역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모아이 석상의 가치 뒤에는 어리석음과 슬픔이 공존한다고 말이죠. 굶주림에 지친 섬의 12부족은 내부 반란과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긴 시긴 전쟁의 반복 속에서 17,000명의 인구는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모아이 석상을 숭배하지 않았고 석상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자연환경이 극도로 파괴되어 배 한 척을 만드는 것조차 어렵게 되자 이스터섬이라는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을 나는 새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원주민들은 새를 동경한 나머지 조인 마케마케라는 새 모양의 머리를 가진 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한참 후인 18세기에 또 다른 재앙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1722년 네덜란드 탐험가 야콥 브로에베이는 태평양을 탐험하던 중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섬에 거대한 석상들 수십 개가 나란히 서 있었던 것이죠. 한없이 크고 넓은 바다에서 발견한 섬에서
이런 오묘한 느낌을 받다 보니 모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섬에 도착하였을 때는 멀리서 본 것과는 다르게 괴상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곳에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기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무 한 그루조차 없는 황량한 벌판에 수백 개의 거대한 석상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동굴이나 오두막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투를 벌이며 서로를 향한 적개심에 불타 있었다. 심지어 계속된 전쟁으로 식량이 부족해지자 인육을 먹기도 하였다. 그렇게 그가 떠난 후로 50년이 지난 1774년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이 이스터 섬을 발견하게 되고 그에 따라 수많은 유럽인들이 신비의 섬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이때 유럽에서는 천연두와 매독이 대유행 중이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유럽인들이 섬에 발을 들이는 바람에 전염병을 옮기게 되었다고 하죠. 면역이 전혀 없었던 많은 원주민들이 죽었고 그로 인해 학자들이 섬에 도착했을 때 이스터 섬 고유의 고대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노예상들이 많은 원주민들을 죽이고 노예로 끌고 갔고 돌아온 사람은 없었죠. 이처럼 이미 그들끼리 자원을 과하게 소모해 환경이 매우 안 좋아진 상태에서 유럽인들에 의해 이스터 섬은 더욱 큰 몰락으로 이어졌고 1877년 섬에 남아있는 원주민 수는 고작 111명이었습니다. 미지의 땅이자 풍요의 섬이었던 이스터 섬에는 죽음의 그림자만 남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섬의 몰락 원인에 대해선 자원 고갈, 노예 약탈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유럽인들에게 온 전염병과 학살이 주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생태계의 파괴입니다. 이스터 섬의 인구 변화는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개체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현대 인류도 지금처럼 자원을 소비한다면 이스터 섬 원주민들에게 벌어진 비극처럼 기후변화, 자원 고갈로 인해 지구가 지탱할 수 있는 인구수가 줄어들어 언젠가 같은 비극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보고 현재를 고치지 않는 한 다가올 미래는 과거의 반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죠. 지구의 환경 문제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이슈 정도로 인식되는 한 이스터 섬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미스터리 갤러리였습니다.